정말 낫지도 않고 계속되는 만성 두통, 이거 원인 찾는 것부터가 거의 미스터리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마치 의사가 된 것처럼 이 복잡한 진단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볼까 합니다. 두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건 그냥 아프다는 걸 넘어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의학적 탐구의 출발점이 되는 질문이에요. 네, 바로 이 끝나지 않는 통증에서부터 우리의 진단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의사들이 이런 환자를 만나면 가장 먼저 딱 마주하는 퍼즐 조각이 있어요. 바로 만성 매일 두통, 줄여서 CDH라고 부르는 건데요. 모든 조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첫 단계인데요. 이 두통이 그냥 두통 그 자체로 문제인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병 때문에 생기는 신호, 즉 2차성 문제인지를 구별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원인이 숨어 있다면 당연히 그 문제부터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먼저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 두통을 관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두통을 없애려고 먹는 그 약이 오히려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가 먹는 치료제가 두통을 더 심하게 만든다니, 이게 바로 약물 과용 두통이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네, 약물 과용 두통 MOH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매일같이 머리가 아파지고 심지어는 예방약까지 잘 안 듣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그림이 그 악순환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보세요. 진통제를 먹어요. 그럼 잠깐은 괜찮아지죠? 근데 좀 있으면 두통이 더 심하게 다시 찾아와요. 그럼 어때요? 불안하니까 약을 또 먹게 되고 결국에는 이 두통의 굴레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악순환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왼쪽에 보시는 외래 치료는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단번에 끊는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2번 치료는 외래에서 시도했는데 잘 안 됐거나 다른 의학적인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쓰는 훨씬 더 집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정말 독특한 두통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이 특이해서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바로 신생 매일 지속 두통, 영어 약자로는 NDPH라고 부르는 두통입니다. 바로 이 문구가 핵심이에요. 환자들은 보통 두통이 시작된 정확한 날짜와 상황을 기억한다. 와, 정말 신기하죠? 마치 내 생일처럼 두통이 시작된 날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건데요. 이게 바로 NDPH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NDPH를 진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여기 표에 나온 것처럼 이게 1차성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2차성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2차성 원인 중에는 지주막하 출혈처럼 정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가려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탐정이 된 것처럼 이 NDPH 뒤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2차성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죠.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뇌를 둘러싼 물, 즉 뇌척수액의 압력에 따라서 두통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왼쪽을 보시면 압력이 낮을 때는 앉거나 일어서면 아프다가 누우면 괜찮아져요. 그런데 오른쪽처럼 압력이 높을 때는 정반대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제일 아프고 누우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몸의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이걸 체위성 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뇌척수액 압력이 낮을 때 나타나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바로 MRI를 찍어보면 됩니다. MRI를 보면요. 뇌를 감싸고 있는 막, 즉 뇌수막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빛나는 아주 특징적인 패턴이 보이거든요. 의학용어로는 이걸 미만성 뇌수막 조형 증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확진의 증거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 뇌척수액은 왜 새는 걸까요? 원인은 꽤 다양해요. 우리가 흔히 허리 주사라고 부르는 요추천자나 경막외 주사 같은 시술 후에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거운 걸 번쩍 들거나 심하게 기침하면서 배에 힘이 확 들어갈 때도 셀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저절로 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뇌 압력이 높은 경우,
이걸 특발성 두개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이럴 땐 질문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혹시 누우면 머리가 더 아프세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 단서입니다. 아까 봤건 낮은 압력 두통과는 진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또 다른 숨겨진 원인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바로 외상 후 두통인데요. 여기서 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외상하면 머리를 어디에 꽝 부딪히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같은 감염병이나 독감을 심하게 앓고 난 뒤에도 생길 수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물리적인 충격이 아니더라도 뇌수막에 어떤 식으로든 충격이 가해지면 그게 수년간 지속되는 만성 두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와, 지금까지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진단 과정을 함께 따라와 보셨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이렇게 진단이 어려운 난치성 두통 환자들을 위한 최신 치료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런 난치성 두통 분야에서 드디어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그 새로운 치료의 무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편두통을 일으키는 핵심 물질 CGRP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의 활동을 직접 딱 막아버리는 항체 치료제가 나왔고요. 또 자기장이나 미세전류를 사용해서 뇌신경을 안전하게 조절하는 몸에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장치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통증의 근본 원인에 직접 작용하거나 신경계 자체를 조절하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만성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정말 큰 희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만성두통이라는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아주 복잡한 진단 지도를 함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뇌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만성두통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완전히 해방된 날이 정말 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